14개의 개별 종목으로 14억 원을 만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구글, 마스터카드, 아마존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로 5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투자자가 이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면 계좌가 녹아내리고 결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필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14억 포트폴리오의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파헤치고 QLD와 TQQQ라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는 유일한 해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소중한 자본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복리 기계에 밀어넣는 작업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주 주식을 분석하고 사모으며 자신만의 거대한 복리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100%가 넘는 수익을 냈고 아마존과 넷플릭스, ASML 같은 종목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대단한 안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그가 얻은 화려한 수익률, 이면에 깔려있는 극심한 감정적 소모와 개별 기업이 가지는 고유의 폭락 공포입니다. 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실은 구글을 보겠습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구글의 검색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글 주식을 내다 팔며 도망쳤습니다. 이 투자자는 유튜브와 클라우드 웨이모의 잠재력을 믿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내 전 재산의 15%가 들어간 기업이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생존을 위협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강심장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마스터카드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혈관 역할을 하는 위대한 기업이지만 10%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 규제라는 정치적인 이슈 하나에 주가가 요동치고 투자자들은 밤잠을 설칩니다.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독자적인 결제망을 구축하려 하고 암호화폐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매일같이 마스터카드의 해자를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 지표와 정치적 리스크를 개인 투자자가 매일 추적하며 이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마존이 저마진 사업부의 성장률은 8% 수준이지만 고마진 사업부의 성장률은 13%가 넘어가며 회사의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 훌륭한 투자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역시 과거 이커머스 경쟁, 심화와 물류센터 과잉 투자 논란으로 주가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존 주식을 손절하고 비참하게 시장을 떠났습니다. ASML은 어떤가요?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노광 장비를 독점적으로 만들어내는 네덜란드의 괴물 기업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과학자들을 갈아 넣어도 ASML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완벽한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TSMC가 자본 지출을 늘리면 그 돈이 결국 ASML의 기계 구매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독점 기업조차도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기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같은 거시적인 지정학적 뉴스가 터질 때마다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습니다. 넷플릭스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그는 과거 넷플릭스 주가가 무려 75%나 폭락했을 때도 주식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실제 가입자가 감소하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왔을 때도 참아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40%가 하락하는 큰 조정장에서도 그는 끄떡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투자한 평범한 가장이 내 계좌의 잔고가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일상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포트폴리오의 하위 종목들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세일즈포스와 인투이트 같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섹터 자체의 가치 평가를 낮춰버리자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마이너스 수익률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에퀴펙스라는 신용평가 회사는 경쟁사인 파이코와의 치킨 게임에 휘말려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코스트코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칭찬하면서도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에 달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S&P 글로벌과 무디스 같은 기업들은 부채 발행의 사이클을 타야 하고 텍사스 로드하우스 같은 외식 기업은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와 원유 가격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개별 주식 투자에 피말리는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굴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너무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경쟁사가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와 내 주식을 하루아침에 파괴하지는 않을지 매일매일 뉴스와 실적 발표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의 전업 투자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해야 하고 퇴근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경영진의 스캔들을 추적하며 가슴을 졸이는 투자는 결국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돌파하는 방법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며 레버리지의 힘을 극대화하는 QLD와 TQQQ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인 QQQ는 단순한 주식 시장의 평균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있는 혁신의 심장부이자 알아서 생태계를 정화하는 궁극의 복리기계입니다. 앞서 말한 14억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분석했던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 이미 나스닥 100 지수 안에 최고의 비율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파산할 위험이나 최고 경영자의 치명적인 실수 같은 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립니다. 100등 밖으로 밀려나는 기업은 자본주의의 차가운 규칙에 따라 가차없이 퇴출당하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신생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잡초를 뽑아주고 가장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만 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동화 정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수 추종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폭발적인 부를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4억 포트폴리오 투자자처럼 집중 투자로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를 무기로 삼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변동성을 2배로 추종하는 QLD와 3배로 추종하는 TQQQ는 지수 투자가 가지는 극강의 안정성에 개별 주식의 폭발력을 더해주는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QLD와 TQQQ를 활용하면 앞선 투자자가 겪었던 치명적인 고민들을 완벽히 지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 주식의 상장 폐지나 70% 이상의 영구적인 폭락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듀오링고나 에퀴펙스 같은 주식은 언제 경쟁에서 도태될지 모르고 심지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조차 10년 뒤의 운명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T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지수는 기업이 망해도 지수는 우상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애플이 부진하면 엔비디아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며 테슬라가 주춤하면 아마존이 지수를 방어합니다. 승자가 누가 되든 그 승자는 결국 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며 TQQQ는 그 승자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를 3배의 속도로 우리 계좌에 꽂아줍니다. 두 번째로 고평가 논란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개별 주식 투자자들은 코스트코가 너무 비싸다거나 인공지능의 거품이 끼었다며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손가락만 빤 채 상승장을 구경만 하곤 합니다. 하지만 QLD나 TQQQ를 모아가는 투자자에게 지수가 지금 비싼지 싼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와 끊임없이 풀려나가는 화폐의 역사를 믿는다면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대신 기계적으로 QLD와 TQQQ의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적정 가치를 분석하느라 수백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단순한 무지성, 적립식 매수가 압도적인 수익으로 보답합니다. 세 번째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리적 평온함입니다. 넷플릭스 단일 종목이 반토막이 났을 때 개별 주식 투자자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바닥에서 주식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TQQQ 투자자는 개별 종목 하나가 폭락하든 흔들리든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지만 먼 미래의 인류 발전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중간에 발생하는 가격 하락은 단지 더 싼 가격의 TQQQ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천재이루의 박앤세일일 뿐입니다. 찰리 망고는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오래 버티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중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훌륭한 자산을 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투자 수익의 90%를 결정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찰리 망고의 철학을 일반인이 가장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나스닥 지수 레버리지입니다. 개별 주식의 세계에서 찰리 망고처럼 행동하려면 살같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QLD와 TQQQ를 들고 있다면 그저 일상을 즐기며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쏟아지는 비아냥과 비판이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는 계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변동성 끌림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닷컴 버블 같은 대폭락장이 오면 TQQQ는 90% 이상 증발하여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들입니다. 레버리지가 주는 양의 복리 효과가 황홀한 만큼 음의 복리 효과 또한 뼈를 때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라는 생명줄을 잡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립하거나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며 폭락할 때 공포를 역이용하여 추가 매수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하락장에서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변동성 끌림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동성 끌림은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나 계산기 위에서 유의미한 수치일 뿐,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 시장은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지언정 결국 거대한 우상향의 궤적을 그리며 뻗어나갑니다. 수학적 계산기에 갇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한 나스닥 지수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 확고한 추세 속에서 QLD와 TQQQ는 여러분이 투입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창입니다. 복잡성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14개의 개별 주식을 분석하고 고민할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십시오. 머리 아프게 기업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시간에 본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지수에 베팅하고 시간의 복리를 레버리지로 극대화하는 전략이야말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거대한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거짓된 확신으로 가득 찬 개별 종목의 얕은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인류 전체의 진보에 베팅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QLD와 TQQQ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복리의 힘이 여러분의 계좌를 상상도 못할 크기로 불려줄 것입니다. 시장의 공포에 매수하고 기계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며 거대한 부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